네, 안녕하세요. 뉴티게 월가분석 김정남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영상을 처음 촬영을 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매우 미숙한 영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봐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현지 시간으로 조용한 금요일 밤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격변의 변화가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영상을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켰습니다. 저도 뭐 이런저런 시장을 많이 봤지만 전 이번 일주일이 진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희한하고 쇼킹하기도 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사실 뭐 이런저런 현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좀 현상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워낙 큰 뉴스이기 때문에. 일단 게임스탑 이번 주 주가부터 한번 보면요, 오늘 325.0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루에 67.87달러, 그야말로 폭등입니다. 이번 주에는 399.92% 올랐습니다. 게임스탑주 혹은 과열주라고 요즘 막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만 말씀드리면, 한 종목만 말씀드리면 AMC 영화관 체인이죠. 이번 주에 277.78% 올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한 가지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이제 현물 주식을 사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주식이 보통 상승하는데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A사의 주식이 10달러다. 그럼 10달러짜리 주식을 사서 20달러가 되면 10달러를 수익을 내는, 그리고 그게 5달러로 떨어지면은 5달러를 잃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공매도는 그 반대의 원리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베팅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A사의 주식 10달러를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하락하게 되면 수익을 보는 건데,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20달러로 만에 하나 상승을 하게 된다고 치면,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한 헤지펀드 대표라고 치면, 그 A사의 주식을 분석해 보니까 적정 주가는 3달러라고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10달러에 빌려서 다시 파는 겁니다. 기관에게 10달러에 빌려서 다시 어느 누군가에게 파는 건데, 이게 만에 하나 자기 예상과는 다르게 예를 들어 20달러로 올랐다. 그러면은 20달러에서 더 오를 것 같으면은 개인 판단에 의해서 이거를 다시 사서, 그러니까 20달러에 매수를 해서 빌렸던 주식을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0달러에 사서 10달러에 팔게 되는, 그래서 10달러를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신의 그 숏 포지션,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나오게 되면, 이제 물론 여기 이제 이건 공매도 같은 경우는 주식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차치하고 여기서는 이제 10달러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10달러에서 20달러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15, 10, 20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10달러, 뭐 100,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서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먼저 쇼커버링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매수를 하려는 수요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를 이제 지금 이번에 많이 나오고 있는 숏스퀴즈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매수 경쟁에 붙게 되면 그게 또 가격을 더 띄우게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 딱 게임스탑이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할 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달러가 만약에 10달러짜리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서 0달러가 됐다. 그러면은 그 10달러짜리를 10달러를 잃고 손실률 100%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게임스탑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이게 주가가 위로 그냥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손실률이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100달러, 200달러, 300, 400, 500이어도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고 워낙 경쟁이 세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가격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손실이 훨씬 크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상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 뭐 파산설까지 막 나오고 있는 헤지펀드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상황 자체가 게임스탑을 두고 이번에 대량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공개하면서 공모회도를 쳤던
이런 멜빈 캐피탈이라는 곳과 시트론 리서치라는 곳입니다. 두 군데 다 지금 숏포지션을 청산한 걸로, 적은 걸로 지금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 9시에 유튜브 영상에서 시트론의 CEO인 앤드류 레프트라는 CEO가 나왔는데, 월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입니다. 20년 경력이고. 근데 이분이 이제 발표를 했던 게, 앞으로는 숏 리포트 내지 않겠다. 매도 리포트 내지 않고, 매수 리포트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의 그 충격 때문에 사업의 구조, 사업의 방향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레딧을 중심으로 한 이제 개미들이 뭐 승리했다, 이겼다, 뭐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난 팬덤을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뭐 개미들을 응원하고, 뭐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들, 테드 크루스 같은 이런 분들이 뭐 개미들을 응원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이것도 지금 반전이 있습니다. 뭐 오늘이죠. 경제 매체 CNBC 오늘 하루 종일 탑 기사로 걸렸었던 건데, 그 S3 파트너스라는 시장 조사 업체가 있는데, 그 여기의 분석을 토대로 해서 기사를 쓴 건데요. 이번 주에 그 게임스탑 공매도 잔량을 보니까 감소한 게 8%밖에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의 공매도는 그대로 살아있다 이거죠. 숏포지션은. 지금 멜빈이라든가 뭐 시트론 같은 이런 데가 지금 공매도, 그러니까 숏포지션 다 청산했기 때문에 마치 개미들이 이긴 것 같이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다른 헤지펀드들이 들어와서 공매도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S3가 말하기를 신규 공매도를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이자가 5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제 공매도 치겠다 하는 그 사람들은, 숏포지션 구축하겠다는 그 헤지펀드들은 이제 50%를 내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만큼 이제 작년에 4달러, 5달러 했던 그런 그 게임스탑 주식이 이제 막 500달러 가까이 오르고 하니까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거겠죠. 여기서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만 포인트를 좀 찍어드리면은, 게임스탑 주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가장 궁금한 거죠. 저도 궁금합니다. 아직 그 개미들과 헤지펀드 간의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봐도 될 정도고, 다음 주 내내 과일주들이 좀 시끄럽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가 사실 좀 중요한데, 서학개미들이라고 하시는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궁금하실 텐데, 과연 지수 전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게임스탑 사태 때문에 지수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 사실 이게 지수 떨어지는 데는 장사 없거든요. 뭐 애플이라든가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뭐 넷플릭스, 이런 굉장히 인기가 많고 좋은 주식들, 이런 주식들도 지수가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수보다 뭐 많이 떨어지냐, 뭐 적게 떨어지냐 이 차이일 뿐이지, 그냥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스탑 사태가 전체 지수에 미친 영향이 사실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이번 주에 S&P 보니까 3.3%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게임스탑 이거를 어떻게 좀 기관들이 좀 보고 있나,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들이 보고 있나 좀 알아봤더니, 딱히 아직은 게임스탑 때문에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상황은 약간 게임스탑을 두고 뭐라 그럴까요? 약간 증시의 비트코인 보는 느낌 정도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수라는 게 그런데, 모든 투자 주체들이 우르르 같이 몰려가서 지수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뭐 이건 사실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경험에 의해서 지켜보면 개인들이 항상 사고 파는데 민감합니다. 그 다음이 헤지펀드, 그 다음이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뭐 가장 큰 데는 블랙록 같은 데죠. 자산 운용사들, 기관들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움직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엉덩이가 가장 무거운 국부펀드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그건 좀 먼 얘기고, 우리가 지수가 보통 움직인다, 추세적으로 오른다, 떨어진다 하는 거는 이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고, 몸집이 큰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고 많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조금 이게 지수 전체가 움직인다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약간 이른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 관건이 있습니다. 작년에 뭐 한 11월, 12월 이 정도쯤부터 시작을 해서 월가에서는 조금씩 버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버블이라는 게 막 한꺼번에 확 터져가지고 막 다 막 어떻게 되고 이런 버블까지는 아니고요. 딱히 뉴스 플로우에 호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랐던 겁니다. S&P 기준으로 보면 11월에 한 3,500레벨까지 올랐고 12월 가서는 한 600, 700레벨까지 3,600, 700. 그 다음에 새해 들어와서도 뭐 3,800레벨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사이에는 뭐 여기 지금 미국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코로나 퍼지고 변종 나오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래도 기관들 입장에서는 약간 막판에 이때 개미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끌어올렸던 건데, 이런 상황들이 사실 좀 불편했던 거죠,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와중에 게임스탑 같은 이 과열주들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훨씬 퍼진다든가, 아니면 정말 쇼킹한 뉴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변종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는데 백신이 안 듣는다더라, 막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지금 아무래도 뭐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지금 게임스탑으로 한 대를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약간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외신 같은 데 보면은 뭐 다른 시장 사람들도 그렇고 1분기 한 10% 정도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도 뭐 충분히 동의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악재들이 더 나오면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 번째가 사실 진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지금 사실 기관들 입장에서는 약간 팔짱 끼고 보고 있고, 맨 앞선에서 리스크를 가장 많이 이제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에 개인들과 헤지펀드들 간의 피 터지는 싸움입니다. 물론 뭐 돈을 벌기 위한 피 터지기 위한 싸움인데, 제가 지금 뭐 이게 사실 작년만 해도 특히 테슬라 같은 데가 대표적이죠. 뭐 한 3% 4% 올라도 뭐 이거 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반응할 정도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하루에 50, 60 정도 올라버리니까 3, 4% 오른 거는 사실 오른 것 같지도 않아 보이죠. 이렇게 수익률이 높다 보면 당연히 리스크에 노출될 확률, 그러니까 이만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특히 개인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 게임스탑 사태가 그렇게 저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게 시장 내에서도 가장 이렇게 조금 약한 고리에 계신 분들이 좀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좀 우려되는데,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게임스탑 사태가 워낙 이제 하루하루 변화가 크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 또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이 영상을, 주토피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남이었습니다.